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중국 정상회의의 고찰 1대1로의 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러시아 중국 정상회담의 고찰 1대1로의 완성. 그 배경에는 러시아 중국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북방 항로의 협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협력과 베네수엘라의 협력과 북핵의 협력과 다른 모든 협력도 다 포함이 되오니 여러 가지를 제가 내용을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중국 러시아의 협력 강화 합의 내용입니다. 오는 2018년부터 30년간 매년 380억 스퀘어미터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한다. 이런 내용, 여러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저에게 많이 필요 없고 밑에서 두 번째 거 러시아는 중국과 공동으로 자국과 북극권의 해저 석유를 시추한다. 이 내용을 제가 좀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중국 정상회담의 의미는 1대1로의 완성형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 1대1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1대1로가 나왔을 때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만들었던 그림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시면 1번은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러시아를 가서 유럽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2번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에서 분리돼서 서아시아로 빠졌다가 페르시아만, 이란이죠. 이란을 빠졌다가 지중해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쪽으로 내려가죠. 태국, 말레이시아 쪽으로 내려가서 남아시아. 남아시아라는 거는 여기 인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도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이 남아시아가 인도도 있지만 파키스탄도 있거든요. 파키스탄, 뭐 다른 여러 나라 그렇게 돼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빠져나가서 유럽까지 가는 해안길을 말을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남중국해에서 남태평양으로 빠져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그림은 좀 찾기가 힘들었는데 오래된 그림이라서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찾아서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2015년도 4월 27일 주간 동화에 나온 그림이고요. 여기서 무슨 주제로 이 그림이 나왔냐면 한국 속밴 1대1로 노선 실속 없는 AIIB 참가라고 이 타이틀 제목 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봤던 게 실속 없는 AIIB 참석에 대해서 제가 봤고요. 첫 번째 길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까지 가는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은 서아시아, 페르시아만 지중해, 그리고 세 번째 길은 중국,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양, 그리고 네 번째 길은 중국, 남중국해, 인도양, 유럽, 해양 실크로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중국해에서 남태평양. 아까도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왜 말했냐면 AIIB를 참석하는데 우리가 1대1로에서 쏙 빠졌다. 쏙 빠진 게 기분 나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빠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더 크게 간략해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러시아로 가는 게 두 가지가 걸리죠. 중국, 몽골, 러시아 경제회랑에서 신유라시아 대륙 교량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게 파키스탄 경제회랑도 있고 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경제회랑. 이거는 조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구분, 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자료냐면 6대 경제회랑 구체 내역 자료원이라고 일본 다이와 종합연구소에서 2016년 9월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이것 내용이 되게 깊은데 제가 이걸 다 설명해 줄 시간이 없거든요. 다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잠시 중단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로의 기초가 된 게 무엇이냐 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AIIB 뭐냐면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해서 이때 우리나라는 홀대를 받았다고 모든 언론들이 정부를 지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좋죠. 그때 회원국이 70여 개국이고 안 들어간 나라가 북한은 퇴출당했고, 그리고 미국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고, 일본도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영국, 호주, 거의 모든 좋은 나라들은 다 들어갔어요. 70개국이나 됐으니까. 그리고 중남미 다 들어갔고요. 아프리카도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루지아, 조지아, 중앙아시아 국가도 다 들어가 있고, 러시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란에서 우르무치까지 철도에 연결되어 있는 실크로드를 만든다고 시진핑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테헤란에서 마슈하드까지는 이란의 영토입니다. 이란의 영토인데 여기서 마슈하드부터 우르무치까지는 어디의 영토예요? 중앙아시아 영토죠. 중앙아시아 이 자리가 중요해서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한 거고요. 여기서 우르무치라는 것은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여기 이닝 같은 경우도 중국인데 카자흐스탄 접경지역입니다. 카자흐스탄 접경지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닝을 거쳐서 알마티가 카자흐스탄이죠. 그리고 그쪽 지나서 비스케츠가 키르기스탄입니다. 타슈켄트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도시가 두산베라고 있는데 타지키스탄이고요. 아슈하바츠는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란인 마슈하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세계 화약과 중에 하나인 아프가니스탄 그 위쪽으로 지나가는 라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특히 옛날에 구소련이 지배했던 그 중앙아시아를 이 고속철이 다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통 보면 1대1로 하실 때 신실크로드로 나오는 것은 철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거의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나왔던 자료가 2016년도 2월 16일 날 중앙일보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면 테헤란하고 마슈하드 고속철도는 그때 연결시킨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총 공사비가 21억 달러, 약 3조 원, 그때 당시 돈으로 약 3조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슈하트부터 우르무치까지는 구상구간이라고 적어져 있죠. 이거 보시면 구상구간 딱 이렇게 적어졌죠. 이 구상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중앙아시아 구간이거든요. 중앙아시아 구간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러시아를 지배를 받는다. 이게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죠? 이란은 연결 중인데 중앙아시아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자, 여기서 보시면 그림 하나 더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다른 거는 별로 크게 볼 거 없고 인도하고 러시아만 보면 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갈등을 일으켜서 아예 주지도 않거든요. 여기 콜카타, 인도를 보시면 콜카타를 보시면 콜카타가 이게 인도의 그 항구거든요. 여기를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다르게 볼 게 뭐냐면 러시아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적어졌냐면 중국의 경제 군사 확장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밀어낼 것이라고 해서 되게 반대를 했어요. 되게 반대를 해서 아예 시작도 못했던 건데 2018년도 기준이거든요.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2015년 만들었을 때부터 2018년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협력을 받아냈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프랑스도 반대, 독일도 반대. 지금 프랑스도 어떻게 꼬셔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독일은 아마 독일도 되게 친해졌어요. 친해졌고, 그리고 인도는 안 되고요. 일본은 안 되고요. 일본에 그래도 이번에 또 그랬죠. 배터리 사업으로 토요다가 쓴다. 일본 내 내수용품만 쓴다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괜히 호들갑 떠는 기사를 떴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모릅니다. 이제 그림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시작은 시안에서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시안에서 시작해서 로테르담까지 가는 거죠. 육로로는. 그리고 해로로는 시안저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밑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가고 나이로비 여기 스웨즈운하 거쳐서 그리스 했는데 그리스는 지금
그리스 정부에서 이건 반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지금 연결이 돼 있고요. 로테르담까지 결국 올라가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고 진짜 최종 목표는 영국입니다. 영국까지 가고 싶어 하는 게 최종 목표고요. 어쨌든 이 그림을 다시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왜 그림을 보여드렸냐면 여기 2018년도 9월 7일자 서울신문에서 보면 완료된 프로젝트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하고 협상 중인 프로젝트 이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터키가 맨 마지막에 보이잖아요. 터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고 싶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원을 못 받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보면 제가 줄을 하나 그어놨죠. 이스라엘 하이퍼 항구. 이 이스라엘 하이퍼 항구는 진행 중이었다가 미국의 반대로 이제 재검토 다시 들어갔고요. 지금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마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보시면 완료된 것은 헝가리, 이란,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북한 이렇게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다 들어가면서 북한도 협력받았고 헝가리도 협력을 받았죠. 이란도 협력을 받았고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북한 이렇게 다 협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대1로를 협력을 받아서 이제 빚도 많이 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요즘은 이제 이탈리아도 되고 아테네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자세히 봐서요. 인도를 한번 봐볼게요. 인도는 주위로 꽁꽁 싸매졌어요. 원래 칼크타를 받고 싶어 했는데 칼크타는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 중국이 틀었거든요. 틀으면서 하나가 더 들어갔던 게 파키스탄, 카라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미얀마 시트웨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약한 골이어서 인도가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삥 둘러서 돼 있고요. 중국은 위에서 누르고 있고 그래서 인도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고 특히 파키스탄하고 중국하고 연결이 됐거든요. 중국은 어떤 지역하고 연결이 됐냐면 위구르 지방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시작을 하는 거라서 완전히 똘똘똘똘 뭉쳤는데 지금 인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공식적으로 1대1로는 거부했던 데고요. 왜 인도로 중국이 가려고 하면 인도가 인구가 많잖아요. 인도가 인구가 많아서 거기에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인도의 협력도 받고 싶고 인도의 협력을 받으면 물류도 인도에서 바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이 아주 작아지죠. 이렇게 해안 노선도 좀 더 짧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보시고요. 인도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더 자세하게 보여줬는데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이 지금 건설 중이어서 거의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세셜 군도 같은 경우도 뭐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미국 해군 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스리랑카 쪽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스리랑카도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파키스탄 지역이 있잖아요. 파키스탄 지역 위에 보시면 카슈가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긴 신장 위구르 지역이거든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파키스탄까지 내려오는데 여기가 제일 약한 골이에요.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왜 약한 고리가 되냐면 거기를 포기할 수도 없어요. 거기가 그리고 회교권이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터키하고 되게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탄압한다고 그래서 터키에서 되게 들고 일어났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거기가 없으면 중앙아시아하고 연결된 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기를 독립시키려고 인권 문제를 들고 드러나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티베트 지방은 인도하고 또 붙어 있잖아요. 인도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티베트까지도 어떻게 잘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국이 세계 주요 항구 지분 보유 임대 기간이라고 적어졌는데 콜롬보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 35년입니다. 캄보디아 코콩신항 같은 경우는 99년이고요. 우와, 엄청 길다. 그리고 다이난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 99년입니다. 우와, 이것도 기네. 그리고 지부티에 도랄대 다목적항이 있는데 임대 기간이 10년인가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과다르항은 40년, 한반도타, 스리랑카항이 벌써 2개나 뺏겼네요. 여기는 99년, 그리고 관타낭, 말레이시아, 여기 99년, 말라카 관문, 여기 말레이시아인데 또 99년, 말레이시아 벌써 2개 뺏겼습니다. 그리고 마우라항, 브루나이 있는데 여기는 60년, 그리고 미얀마에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여기 지분 70%에서 갖고 거의 뺏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시가르에서 과다르항까지가 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파키스탄으로 물건이 들어왔다가 바로 중국으로 물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빨리. 그러면 물류 비용도 적게 들 뿐더러 물론 배로 가는 게 더 물건을 많이 실으니까 좀 그런 게 있지만 급할 때는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주요 1대1로 사업을 보시면 미얀마에서는 송유관 사업이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항구 개발도 있고 지금 철도도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깨진 상태고요. 스리랑카는 항구 완전히 인수했고 파키스탄은 송유관 사업. 여기 항구 인수했다는데 이게 99년짜리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지부티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100% 지분을 가진 자유무역지구도 있다 합니다. 그것도 1대1로 사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란드 코리아 실크로드 구상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유철 의원이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올라타자라고 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박수 쳐줬던 구상안입니다. 이게 결코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들어진 거 잘 써먹는 건 좋은데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중국은 제일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참여시키지 않고 싶어 했어요. 1대1로. 그리고 발표 날 때부터 1대1로가 우리나라한테 전혀 영향이 없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끌어들이고 싶어 했거든요. 그 이유. 그리고 요즘 이상한 기사 한번 떠서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북방항로 때문입니다. 북극 항로에서 러시아 국가를 탄 선박만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상품 운송 독점권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러시아 선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런 북방항로를 갖고 싶어요. 왜 갖고 싶어하냐? 그 그림도 보여드리는데 그 그림 보여드리기 전에 중국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죠. 한중일 FTA 1대1로 동쪽 끝에 중요한 기반될 것. 이것이 왜 북방항로하고 연결이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북방항로의 그림입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 해양항로죠. 수에즈, 수에즈 항로라고도 하는데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로테르담까지 이게 움직이는 항로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다렌에서부터 시작해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가는 동북 항로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시작점이 다렌이에요. 시작점은 해상항로도 육상항로도 다렌이 되는데 이 다렌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다렌에서 시작을 하는데 다렌 거쳐서 어디로 통해서 가요? 대한해협 통해서 가죠. 대한해협 통해서 가면 어느 나라를 지나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대1로의 중요한 위치가 돼버리게 된 거죠. 처음에는 1대1로에서 무시했던 지역인데 북방항로 때문에 이게 1대1로에서 중요한 지역이 되죠.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옆에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상하이에서 브레멘이라는 도시가 어디냐면 독일의 도시거든요. 로테르담에서 조금 더 함부르크에서 바로 옆에가 브레멘인데 브레멘까지 가는 거리는 보통 보면 상하이에서 가는 거리도 더 짧고 그 시간도 더 적게 들고 시간이 얼마나 적게 드냐면 6일 정도 적게 든다는 거죠. 부산에서 가도 7.8일이 적게 들고요. 도쿄에서 가면 9.6일이 적게 들어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계약 자체가.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밀렸고 일본한테 까였고 그리고 일본도 중국한테 까인 거예요.
왜? 돈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중국은 이유가 있죠. 북방 항로도 작고 중앙아시아에 그 나라의 협력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에 간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왜 중국의 재정을 받으려고 할까요? 원래는 독일에 LNG를 공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 노르트 스트림 1호기를 이미 만들어서 그라이프스팔트로 LNG를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보스크에서. 근데 이번에 노르트 스트림 2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관을 만들어서 나르바만에서 역시 그라이프스팔트로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왜 내전 간섭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되게 눈에 가시예요. 언제 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남아도는 LNG 그리고 남아도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개발을 하는데 그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드는 것 때문에 그 개발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러시아에서 유럽을 가는 파이프 가는 세 라인이 있거든요. 이제 아까 보였던 비보스크에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렌고이에서 여기가 오스트리아 쪽, 오스트리아 헝가리 쪽으로 빠져나가네요. 근데 여기는 우크라이나가 딱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 크림반도 때문에 안 좋거든요. 크림반도 밑에 보시면 사우스트림이라고 있죠. 사우스트림이라고 해서 이게 크림반도를 지나가요. 그래서 크림반도를 먹어버린 겁니다. 보시면 옆에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사우스트림이 크림반도 밑에를 지나가요. 밑에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우크라이나령이 돼버리면 여기가 우크라이나 땅이 돼버리는 거죠. 우크라이나 땅이 돼버리면 우크라이나 허락이 없이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전에 관계가 좋았을 때 이 만들어 놓은 오렌고이에서 우즈그로드 이 라인이 있었지만 밑에 라인을 만들려면 우크라이나에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강제적으로 누르든지 아니면 그 땅을 취해버리든지. 근데 두 번째 방법을 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 크림반도의 전쟁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게 뭐냐면 북극의 자원이 또 있거든요. 북극의 자원을 보시면 러시아 것만 보여드릴게요. 러시아 프런트 여스플랜드 보면 원유 가스 매장량이 100억 배럴이에요. 다른 데보다 훨씬 많죠. 다른 데보다 훨씬 많고 이런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여기가 북극의 자원이 개전에 안 됐는데 개발이 됐냐? 지구온난화 때문에 개발이 됐는데요. 이 온난화 때문에 개발이 되면서 이제 자기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북극에서 만들었던 원유가스를 수출을 하고 싶은데 그 수출할 대상이 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 일본이면서 그 나라한테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죠. 쇠빙선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쇠빙선이 이것 때문에 많이 주문이 들어오죠. 러시아에서. 그러면서 이게 여기 라인을 개발하면서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잖아요. 며칠 걸리니까. 뭐 선원들도 쉬어야 되고. 그러한 이유로 여기 개발에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중국에서 대겠다라는 겁니다. 또 북극 항로의 종류는 아까 보였던 것처럼 3개가 있는데 가운데 거는 이제 미래 북극 중앙 항로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두 개는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보신 게 뭐냐면 동남아 각국서 위기맞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네팔에서 보면 수력발전소 사업을 원래는 중국에서 투자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중국 배제하고 추진키로 했고 미얀마 같은 경우도 원래는 73억 달러 차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대폭 줄여서 13억 달러로 축소 조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철도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연결을 시키고 싶었었냐면 말레이시아까지 연결을 시키고 싶었어요.
왜 말레이시아까지냐? 물건이 가는데 이곳에 통과하기 전에 미국이 여기 해협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 해협을 지키고 있는 미국의 힘을 공백을 만들어 버리자. 그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한반도탕 99년 운영권,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돈을 받고 있어요. 중간에 끊으려고 그랬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받고 있는 나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신실크로드 같은 경우는 시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시안이란 게 옛날에 그 진시황이 있었던 그 수도 이름이 지금은 시안이거든요. 가보면 멋있습니다. 물론 저는 안 가봤고요. 그러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유령 도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중국의 유령 도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중국의 투자 실패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단순한 투자의 실패일까? 그리고 시진핑이 그렇게 바보일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육상 신실크로드의 시작은 시안, 산시성의 시안입니다. 그 시안에서 시작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기억하시고 계시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왜 기억하고 계시라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EU에서 런던까지 국제 화물 열차 노선이 있어요. EU, 저장성의 EU부터 아라산까지 해서 모스크바에서 런던까지 가는. 이게 내몽골 라인 따라서 모스크바 라인 붙어갖고 런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 주요 도시가 지금 12개가 있거든요. 이 12개가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령 도시의 발생 원인. 그 첫 번째 이유는 1대1로의 지연입니다. 즉 1대1로를 후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이게. 그런데 1대1로가 완성이 되면 사람이 확 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즉 산시성, 아까 시안의 배후도시로 개발을 했습니다. 왜 배후도시가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5개 도시, 뭐 후하우터, 바인날, 오일시, 얼드슈, 테링시 이렇게 돼 있는 도시들은 다렌에서 시작하는 북방 노선을 배후 지시하기 때문에 이게 생긴 도시입니다.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6개 도시 같은 경우는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도시. 아까 이유가 바다로 통해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유까지 연결을 시켜보면 이 도시들이 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쿤밍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이차 많이 먹죠. 이 보이차의 원산지가 쿤밍이거든요. 이 쿤밍이기도 하고, 그 쿤밍이면서 여기가 윈난성의 주도예요. 윈난성의 주도 쿤밍,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태국 말레이시아로 이어지는 도시입니다. 거의 태국하고 붙어 있어요. 윈난성이라고 그래서. 그때 차마고도를 볼 때 쿤밍에서 뭐 시작해서 저기 티벳까지 가는 길을 차마고도라겠고요. 여기가 산세가 되게 험하기로 또 유명합니다. 올라가서. 자, 보시면 신설되는 중국 자유도시의 시범구락에서 7곳이 나왔는데요. 스촨성, 충칭시, 후베이, 산시성, 허난성 이렇게 나왔고요. 라오닝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북방 노선. 그리고 스촨성하고 충칭시, 후베이 이런 것은 지나가는 것. 1대1로가 지나가는 도시가 이쪽입니다. 이제 여기 고속철도의 연결 상황입니다. 이거는 다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기는 밑에 보시면 쿤밍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하이에서 난징까지 가는데 슈저우 전장 있고요. 베이징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고 이거는 홍콩까지 다 연결됐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까 윈난성 말했죠. 윈난성 쿤밍에서 방콕까지 내려온다. 방콕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말레이시아까지 내려온 그림이 또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는 것보다 크라우나도 만들라겠는데 크라우나도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나 같은 경우는 만약 만들어지게 된다면 뭐 시간이 2일에서 15일 정도 단축이 된다. 여기 크라우나가 되면 말레이시아는 거의 타격이 엄청 심하고요. 또 타격이 진짜 심해지는 데는 싱가포르가 심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색으로 줄이 그어졌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의 경제 회랑이고요. 그리고 그림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동부해안철도에 코타발루, 그 다음에 쿠알라룸푸르, 그다음에 클랑항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걸 지금 만들려고 그랬는데 없다고 손이 들었던 상태고요. 이제 이걸 더 자세히 그림으로 보시면 동부해안철도 건설 있고 뭐 쿠안타낭 확장. 쿠안타낭이 이거 동부에 있는 항이고요. 그 다음에 클랑항이 서부에 있는 항이죠. 그래서 멜라카 게이트 웨이 항이 이거는 서부에 있는 항이고요. 조호바루 포레스티티 같은 경우도 이게 서부 맨 남단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EU에서 시작해서 아까는 영국 런던까지고요. 이번에는 또 마드리드까지 연결된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전에 원나라가 헝가리까지 쳤잖아요. 그리고 마드리드는 어느 나라가 쳤어요? 마드리드를 점령했던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보는 거는 페르시아계와 그 다음에 원나라계 그 두 가지 힘이 합쳐져서 새로운 일대일로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일대일로의 동북아 물류 경제 통합 개념도 이걸 보시면 왜 북부 지방에 유령 도시가 생겼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 베이징에서 선양까지 가는 라인 있잖아요. 이쪽 라인에서 선양과 다롄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징에서 울란바토르 거쳐서 올레누데까지 올라가는 쪽에 도시가 한 3개 정도 있었잖아요. 이거에서 왜 생겼는지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대1로란 무엇일까요? 현재 1대1로는 중국의 실크로드와 해상무역로를 부활시키는 프로젝트인데 그리고 원나라는 지금의 러시아 일부와 폴란드, 헝가리까지 정복을 했답니다. 그 후 이란, 그루지아, 아르메니아까지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수부 장군을 통해서 근데 수부 장군이 실패를 했죠. 뭐 그때 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1대1로는 중국에서부터 로테르담을 통해서 또 영국까지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키가 되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자체도 있지만 중앙아시아까지 다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키가 되는 나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중앙아시아의 도움도 없고 그리고 러시아의 발도 못 붙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반드시 가야 될 나라 그렇게 된 겁니다. 또한 발을 벌려 북방 항로까지 개척을 하려고 해도 러시아가 힘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북방 항로는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먼저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더 빨리 개척을 했는데 중국이 이번에 기회를 찾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협력으로 그런 기회가 좀 사라진 건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번은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쳐 미국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까지 대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쪽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구페르시아 제국의 국가들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란, 이라크, 터키 같은 그리고 이집트까지도 연합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중 무역의 장기화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사랑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